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강한 놈이 강하다 라는 주제로 차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이평선, 뭐 거래량, 매물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 보는 게 지수보다 차트가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를 먼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의 하락 대비 종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지수가 상승했을 때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종목의 어떤 강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강한 놈이 강하고 덜 떨어진 놈이 나중에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등 주식을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1등 주식을 선택하고 1등 기업을 선택을 하라고. 1등 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시장 점유율이 1등일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더 높을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강한 해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선행 조건들이 만족이 돼줘야 1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등 기업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수가 나중에 반등을 할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대체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760에서 500 초반까지 500 한 55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30%가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30% 하락률 대비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KMW는 하락이 거의 없어요. 7월달 기준으로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 기준으로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KMW는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오이솔루션도 7월 대비 KM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이솔루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점이 이제 28,000원부터 2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2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래도 20%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이 이제 30% 빠진 거 대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진 면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한 것도 코스닥이 이제 2%대 상승을 했는데 4%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코스닥보다는 강한 종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이노와리스 같은 경우도 이노와리스는 조금 더 좋죠. 서진보다는 코스닥이 30% 하락을 할 때 크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6.23%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지수보다는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반도체도 저는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좋았지만 하이닉스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저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GTG 웰리스가 좀 있었어요. GTG 웰리스는 16,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50%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을 거의 못한 모습을 보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그런 종목, 저의 어떤 판단 미스였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손절을 했고요. 다른 좀 강한 종목으로 좀 옮겨 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 다른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지수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3%대 상승을 했지만 그냥 봉만 보자면은 하락 봉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봉을 그리면서 앞으로 조금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엔터주들도 상당히 좋지 않죠. 지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11선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고가를 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최소한 하락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소 쌍봉 한 번 그려야 되고 5일선과 21선을 크로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첨보 기업도 오늘은 많이 상승을 해서 비교적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2차 전지 자체가 워낙에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OLED 종목 중에 한송네오텍도 지지를 계속 잘 받고 있죠. 지지를 한번 이제 깼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인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 오늘도 좀 상승을
성장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여기서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이게 이제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돼버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 OLED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OLED는 향후 성장성이 조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오가 우리 코스닥에서 시총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한 3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들의 섹터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돈이 빠져나가고 통신 장비와 IT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손들이나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바이오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썰물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든 돈들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시기는 어떤 좋은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종목을 골라낼 아주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에서 빠진 돈들이 어디로 갈까? 한국 시장을 다 떠날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시장이 크진 않지만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포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성장성 높은 산업에 다시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되느냐? 저는 5G랑 IT 반도체 OLED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각자의 그런 판단에 맞게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이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예상을 보면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높고 KMW도 높고 이노도 좀 좋네요. 이노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시장이 뭐 하락을 해가지고 500을 뚫고 뭐 400을 뚫는다, 300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아무리 글로벌 경기가 좋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섹터들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어떤 개별 종목,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의 개별 종목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라고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마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